다시 자 56쪽에 그 2단원 기권과 지구 기온에 대한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지구의 기권의 층상 구조예요. 층상 구조. 자 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대기가 대략 한 1000km까지 있어요. 당연히 높이 가면은요 공기가 희박해지죠. 자 이렇게 희박해지는 이유는 뭐 중력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대기 조성 별표 딱 한 번만. 질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산소가 많아요. 맨날 나오는 얘기니까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건 질소야.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요. 자 그 다음 별표. 기권의 층상 구조가 요 페이지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요거 체크 한번.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기준이야. 요 기준으로 4개 층으로 구분을 할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니? 지표에 살고 있죠. 땅바닥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표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건 알고 있죠. 자 높은 데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져. 그래서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요층을 우린 뭐라고 하니?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륙권 체크하자. 지표에서부터 약 11km의 것인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왜 낮아지니? 그게 중요해. 자 낮아지는 이유는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 자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표에서 에너지를 방출해 주는데 이게 높이 올라가면은 점점 적게 도달해요. 이게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가다 보면은 이제 다시 기온이 높아지는 층이 생겨.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요. 즉 기온이 다시 상승하는 층, 요때를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층권에서는 왜 높아지니? 별표 또 한번.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 자 오존층이 뭔지는 알죠? 자외선 차단해주는 층이잖아요. 자 이 오존층이 어딨냐? 성층권에 존재해요. 자 그래서 성층권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해버리니까 그만큼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대표져서.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기온이 다시 상승하는 층이 생기고요. 자 이 열이 더 이상 도달하지 않으면 다시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자 이때를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요 기온이 다시 낮아지는데, 자 이때도 역시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상승하는 여기를 열권이라고 얘기를 해. 자 열권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가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4개 층으로 구분을 할 거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 자 대륙권은 온도가 낮아지고, 성층권은 온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중간권은 다시 낮아지고, 열권은 다시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경계면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간단해요. 밑에 층의 이름에다가 계면자만 붙이면 돼요.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 밑에 층 대륙권의 계면, 대륙권 계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면은 성층권 계면.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4개 층으로 구분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냐? 바로 오존층 때문에 그래. 자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다 보니까 중간에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생긴 거야. 만약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몇 개 층으로만 있을까? 2개 층으로만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가 계속 내려가겠죠. 오케이? 그러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즉 이런 식의 2개 층으로 나뉘어지게 될 거야.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알겠죠? 자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벌써 다 했네요. 자 그렇다면 1, 2, 3번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볼륨. 옆에 쓸게 있어요. 쓸 게 뭐 있어? 아, 그게 줄 긋는 거 못해가고. 자, 1, 2, 3번 문제 해보자. 자, 1번에 질소, 산소죠. 자, 2번은 기온이죠, 기온. 자, 그러니까 3번에 1은 이거는 요게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에 2는 요게 틀렸죠. 이게 성층권과 중간권이면은요, 성층권 계면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열권은 직접 열받아서 되는 거죠. 그래서 XXO가 돼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은요, 자, 그러면 각각 층의 특징들을 얘기를 할 건데요. 각 층의 특징들. 자, 대륙권부터 얘기할게요. 야, 대륙권이면은요, 아까 대륙권 어떻게 됐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자, 대륙권은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고. 자, 여기만 놓고 봅시다. 대륙권만 놓고 봅시다. 대륙권만 놓고 보면은요, 밑에 층은 온도가 높은 거죠. 밑에 층은 온도가 높고 위에 층은 온도가 낮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요, 이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따뜻한 공기 어떻게 돼? 올라가. 차가운 공기 어떻게 돼? 내려가. 무슨 현상? 대류 현상. 자, 그래서 대륙권에서는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공기 대부분이 대륙권에 있어요. 당연히 왜 그러겠어요? 중력이 가장 강하니까 그런 거죠. 대기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했어. 이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대류 현상이 활발하다 그런 뜻이야. 자, 위아래로 공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수증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음 성층권으로 갈게요. 자, 성층권만 놓고 보시면은요, 성층권은 보시면 여기만 보세요. 성층권. 자, 밑에 층은 온도가 낮죠. 근데 위에 층은 온도가 높죠. 즉 밑에는 찬 공기가 있는 거고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죠. 그럼 찬 공기가 위로 기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뜻한 공기 밑으로 기어 내려올 수 없다. 무슨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자, 성층권은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기가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기가 안정해. 그래서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 비행기 타보세요. 비행기 타면 어디 위를 날아다녀? 구름 위를,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구름 위를 날아다니죠. 그죠? 자, 구름이 있다라는 거는 뭐야?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 위를 날아가고 있어. 장거리 항로로 이 성층권을 이용하고 있어요. 왜 장거리 항로로 성층권 이용할까? 그렇지. 대기가 안정하니까. 대륙권에 있었으면은 상승기류, 하강기류 막 이런 것 때문에 덜컹덜컹 하는데 성층권에 가고 있으면 그런 게 없으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이 존재하죠. 자외선을 흡수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중간권으로 갈게요. 자, 중간권이 또 봅시다. 여기. 자, 역시 또 중간권만 놓고 딱 보게 되면은 밑에는 온도가 높죠. 위에는 온도가 낮죠. 여기는 따뜻한 공기, 여기는 찬 공기. 아, 그럼 여기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 그렇죠. 중간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기상 현상은 안 일어나요. 누가 없으니까? 그렇죠. 수증기가 없어요. 자, 수증기는 대륙권에 많이 있고요. 중간권까지 기어 올라가지 못했네. 자, 그래서 기상 현상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면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중간권 계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중간권 계면이
최저 기온인 거야. 알겠지? 중간권 계면이 가장 낮은 기온인 거야. 자, 상부에서 유성 관측 요것도 체크해줘. 유성이 뭐니? 유성이 뭐니? 별똥별. 오케이? 자, 별똥별이 이쪽에서 중간권에서 관측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열권 가봅시다. 여긴 뭐 거의 우주예요. 우주. 열권까지 가면은 공기가 매우 희박해져.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크고요. 그 다음 아까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온도가 쭉 상승한다 그랬죠. 고緯도의 지방에서 오로라가 열권에서 보이는 거예요. 오로라가. 그리고 인공위성들 있죠. 얘네들이 이쪽에서 돌아다녀요. 대기 마찰력을 비하기 위해 500km 이상에서 높이를 이용하고 있어요. 아까 대기권이 몇 킬로까지라 그랬니? 그렇죠. 1000km까지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들이 이쪽 열권 쪽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세 문제만 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적어지며 대륙권이지요. 자, 2번은 대륙권 중간권이지요. 자, 리을 디귿 기역 니은이죠. 3번은요.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순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질문 없어. 넘어가서 지구복사평형. 얘들아 요거. 자, 지구복사평형. 야, 1학년 때 배웠지? 열 전달 방법 3가지. 복사. 그래, 복사. 그렇지. 요거 복사. 또 전도. 또 하나? 그렇죠. 대류죠. 자, 전도, 대류, 복사 이 3가지는요. 열 전달 방법이에요. 전도는 어디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이었어? 고체였죠. 고체에서 열 전달 방법이었고. 그다음 대류는요? 액체나 기체에서의 열 전달 방법이었죠. 자, 복사는 뭐였니? 그렇지. 열이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가는 걸 복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물질을 통하지 않고 열 자체가 직접 가는 거야. 열 에너지 자체가 직접 가는 걸 복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너희들도 지금 현재 복사 에너지 방출하고 있는 중이야. 왜? 너희들도 열을 갖고 있으니까. 이 책상도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중이야. 너희들이 들고 있는 책이라든가 펜이라든가 다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온도가 낮으면 적은 에너지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지구도 열받았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렇게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복사 에너지, 물체가 복사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 복사 평형 별표 한 번만. 자,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자, 이때를 우린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복사 평형에 대한 실험이 요게 있어요. 자, 복사 평형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다가 검은색 색지를 딱 하고 둘러놓고 거기다가 뚜껑 막아놓고 디지털 온도계를 딱 하니 꽂아놓고 적외선 등으로 가열하는 거야. 적외선 등은 가열해주는 거야. 열 가해주는 거야. 열 에너지 주는 거야. 자, 적외선 등으로 열을 가해줘. 자, 그럼 적외선 등으로 열받은 컵은, 적외선 등으로부터 열을 받은 컵은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열 받았으니까 높아지겠지요. 온도가 계속 열은 계속 오니까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지. 그런데 제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어느 순간 일정해지는 순간이 나타나게 돼.
자, 이게 무슨 순간이냐? 바로 복사 평형에 도달한 순간이야. 여기 실험 보시면 25도, 25.4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디부터 일정해지고 있어? 50도가 되면서 일정해지고 있죠. 자, 왜? 열은 계속 주고 있는데 왜 쟤는 온도가 어느 순간 일정해졌을까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열받은 저 알루미늄 컵도 이제 열을 가진 아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열 가진 아이는 또 지가 열을 밖으로 방출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알루미늄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있어. 그런데 적외선 등으로부터 받은 양과 방출하는 양이 똑같아지면은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고 일정해지는 거야. 이때를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22분에 50도가 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50도가 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를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구에서의 복사 평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양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에서의 복사 평형은요, 지구는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런데 열받은 지구가 스스로 또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네? 그러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즉 복사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요 그림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왔어요. 자,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그 중에서 일부는 반사시켜 버려요. 몇 퍼센트 반사했니? 그러면 지구가 흡수한 건 몇 퍼센트니? 네? 지구가 흡수한 건 몇 퍼센트니? 그러죠. 100% 왔는데 30% 반사했으니 70%가 흡수하는 양이 되는 거지. 이게 흡수하는 양이야. 지구가 받아들이는 양이야. 그러면 이제 열받은 지구는 뭐해?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걸 지구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지구복사 에너지가 짠 하고 나의 대기로 들어갔다 우주로 나가고, 또 대기에서 우주로 나가고 다시 지표로 오는 애들이 있네. 그런데 나가는 애 보니까 지구복사 에너지의 몇 퍼센트가 나가고 있어요? 70% 나가고 있어요. 30%는 되돌아오고. 자, 그러면 이거야. 지구가 흡수하는 양이 태양복사 에너지 70%, 지구가 방출하는 양이 역시 또 70%.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뭐에 도달한다? 복사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온실효과는 알고 있죠? 자, 온실효과가 뭐야? 지구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해요. 그래서 다시 지표로 방출해 주는 거야. 자, 그렇다면 대기에 의해 가지고 지표로 다시 되돌아오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이걸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해. 자, 이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온도의 복사 평형을 이루게 돼요. 보이니? 자,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식인데, 대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온실효과 때문에,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약 1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실효과 때문에 너희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1, 2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1, 2번 문제 해보자. 자, 1번은 복사평형이죠. 자, 2번엔 70% D죠? 어려운 거 있니? 없죠? 넘어가요. 네. 온실효과가 왜 뒤에서 나오는데 모르겠어.
온실 효과라는 거는요, 대기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대기에서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잖아. 요거 때문에 저 지표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게 온실 효과예요. 2번에 1번에 응. 지고 이게 D D예요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70% D 70%. 이게 70%, 이것도 70%. 그 다음 여기가 D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온실기체를 볼까요? 자, 이 온실기체는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실가스예요. 자, 이것 때문에 온실효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구온난화. 야, 온실효과가 나쁜 애가 아니야. 온실효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나쁜 건 이거예요.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는요, 온실효과가 강화되는 효과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걸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어. 자, 그리고 이게 온실가스 양이 많아지는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이산화탄소고요.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양이 대기에서 급격하게 많아지는 시기가 언제였냐? 바로 화석 연료 사용 증가할 때, 즉 석탄석유를 쓸 때부터예요. 그게 언제야?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이후로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9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쭉 상승하는데 1900년을 기점으로 해서 평균 기온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죠? 자, 온실효과 때문에 빙하 면적 감소, 빙하의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빙하에 의해서 반사되는 햇빛도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빙하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도 감소해. 그럼 뭐야? 지구로 흡수하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것도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바닷물에는 반사. 바다도 반사되죠. 바다로도 반사되지만 이게 훨씬 더 크죠. 자, 그리고요, 육지 면적이 감소를 하죠. 왜 감소를 해?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해수면 상승이 빙하가 녹아서 상승해요도 있지만 또 뭐도 있느냐?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수온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 해수가 팽창을 해요. 열팽창한다고. 기억나지? 고체, 액체, 기체 열 받으면 뭐 한다? 팽창하는 거. 그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도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자, 그리고 육지 면적 감소에 폭염, 홍수 등 기상이변 증가에다가 생태계 변화와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다가 식량 부족에다가 하여튼 안 좋은 일은 다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돼. 그러려면 친환경 에너지 개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가장 좋은 애는 광합성이에요. 누가 뭐래도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산림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서 유기물로 바꿔주는 예전에. 자, 요거 온실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 수증기이지만 그 양이 계속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인간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아요. 자, 주된 원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메테인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효과율이 23배나 더 높아요. 자, 근데 차지하는 비율이 작죠. 그래서 우리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1, 2, 3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지구온난화죠. 자, 2번은 이산화탄소죠. 자, 3번은 XXO죠. 질문.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구나. 자, 여기 대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 복사평형 보이죠? 대기가 없는 달의 복사평형 보시게 되면은요, 대기가 없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연평균 기온이 약 마이너스 18도예요.
근데 대기가 있는 지구에서는 약 15도야. 연평균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달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랑 거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태양과의 거리로 따지면은요, 그래서 요걸 보고서는 온실 효과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자, 그럼 유제 1번 보세요.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건 누구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야? 나고요. 평균 온도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가나 중에서 당연히 나가 더 큰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끝났네. 자, 싹 다 풀자. 자, 여긴 쉬우니까 빨리빨리 풀어주세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너 뭐가 이렇게 힘들어? 자, 채점해볼게. 자, 1번에 5번이죠. 2번에 2번이죠. 3번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4번에 1, 5번에 4, 6번에 1, 7번에 3. 여기서 질문 먼저 가자. 요 페이지. 틀린 거 질문. 뭐 질문이요? 없어? 8번에 5번, 9번에 5번, 10번에 3번, 11번에 2번, 12번에 2번. 요 페이지 질문. 90, 11부터 90, 11? 얘들아, 9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자, 5번에 A와 B는 대륙권, 그 다음에 C와 D는 중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A, B 중에서 누가 온도가 높을까요? A. 그렇죠. A가 온도가 높겠죠. 왜냐면 구리판에서 반사되는 열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C, D 중에서는 어디가 온도가 높을까요? D. 그렇죠. D가 온도가 더 높겠죠. 즉 이게 요걸 요렇게 뒤집었다고 상상하셔야 돼. 구리판에서 A, B, C, D 등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요 A, B는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이죠. CD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CD는 열권에 대한 얘기고요, AB는 대륙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표에서 가까이 있는. 오케이? 자, 그래서 중간권이 아니라 열권에 대한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니? 넘어갈게요. 자, 10번에는요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10번에 3번 보시게 되면 얼음과 같은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 자, 온도를 갖고 있는 애들은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이고요 여름이라도 복사 에너지 방출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에는요 11번에는 2번에 컵 속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거 틀렸죠? 어느 순간은 일정해지죠? 어느 순간에 일정해져? 복사평형. 그렇지. 복사평형에 도달했을 때, 복사평형에 도달했을 때 일정해질 거야. 됐죠? 오케이, 넘어가서 13번으로 갈게요. 자, 13번에 3번, 14번에 3번, 15번에 1, 2, 16에 5, 17에 4, 18에 기억, 디귿, 리을. 자, 여기 틀린 거 질문. 저 18번은 D가 왜 들어가나? 18번에요. 디귿이. 무공의 대체 에너지. 석탄 석유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석탄 석유를 쓰지 않는 무공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죠.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또 질문 없니? 자, 그럼 19번 볼까요? 자, 19번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이건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자, 20번 갈게요. 자, 오존층이 있어요. 어디야? B성층권이죠. 자, B성층권이고요. 자, 그 다음 A와 C의 공통점. 자, A 대류권과 C 중간권의 공통점은 뭡니까? 대류 현상이죠. 대류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기상 현상이 A는 있고 C는 없지요. 오케이? 자, 21번은요. 자, 복사 평형에 도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언제예요? 나죠, 나. 나가 복사 평형에 도달했을 때가 되는 거지요. 됐죠? 그 다음 22번은요. 자, 지구가 태양 복사를 흡수하는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복사 평형에 도달해서 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겠어. 복사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23번의 1은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평균 기온도 상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상 뭐 빙하가 녹아요,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육지가 감소해요,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죠?